자, 이번 시간에는 유리함수의 뜻과 그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볼 건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유리식에 대해서 한번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유리식을 가지고 이 함수를 만들어 낼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은, 자, 함수 y는 fx에서, 자,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의 형태를 띄었을 때, 자, 유리식이라는 거는 다항식 분의 다항식이다. 우리가 배웠었지. 자, 이런 형태의 함수들을 이제부터 우리는 유리함수다 라고 해서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fx가 다항식일 때, 자, 이런 함수들을 우리는 다항함수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계속 읽어 나가면은, 자, 유리함수는 일반적으로 분모를 0으로 하지 않는 실수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지. 자, 별표분의 동그라미라는 분수를 얘기를 할 때 이 별표는 절대로 0이 안 된다라고 배웠잖아. 마찬가지야. y는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유리함수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얘가 0이 되면 당연히 말이 안 되니까 x가 0이 아닌 실수가 정의역이 되겠지. 자, 요거 이해되죠? 분모가 0이 안 되게 하는 것들만 정의역이 된다. 자, 요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성질 때문에 되게 특이한 형태가 하나 있거든. 자, 예시 두 개를 들자면은, 자, 첫 번째 함수는 y는 x분의 x제곱이라는 유리함수가 될 거고, 두 번째 예시는 y는 x라는 다항함수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 약분이 되는데, 자, 약분하기 전에 얘는 이미 정의역이, 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0이 안 되는 나머지 실수란 말이야. 그럼 x가 0이 아닌 실수를 뜻하는데, 자, 밑에 식을 보면은 이건 다항함수니까 뭐 제약 조건이 딱히 없지. 그럼 얘는 정의역이 실수란 말이야. 근데 얘를 약분하게 되면은 식의 형태는 지금 같아. 1번과 2번이 식의 형태는 같지만 정의역이 다른 함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얘네 둘은 서로 다른 함수다 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성질을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그 그래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 자,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맨날 그랬듯이 점을 찍을 겁니다.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학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상수가 붙어 있는 y는 x분의 k하고 y는 x분의 마이너스 k라는 형태를 배울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함수를 평행 이동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자, 요 큰 틀을 머릿속에 딱 박아두고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점을 하나씩 찾기 위해서 일단 표를 그리면 좋겠지. 그래서 표를 일단 그리면은, 자, 이렇게 되고 x 값이 마이너스 2라면은,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점을 지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자, x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은, 자, y 값도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점을 지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니까 자, 요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니까 여기를 지나겠지. 자, 얘를 이어서 나머지 점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얘가 절반씩 줄어든다는 게 보이죠.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은 여기. 얘는 2배씩 늘어나니까 여기가 돼서, 자, 얘를 쭉 이어보게 되면은, 자, 요런 식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이번엔 x가 음수일 때만 그렸으니까 양수일 때도 한번 찍어 봅시다. 자, x가 2분의 1이라면은 y 값은 2가 나오니까 2분의 1, 2, 자, 요 점을 지나게 될 것이고, 자, x가 1이라면은 y 값도 1이니까, 자, 1, 1이니까 여기를 지나겠지. 자, 그리고 x가 2라면은 y 값은 2분의 1이 돼서, 자, 2일 때 2분의 1이니까 여기를 지나겠지. 자, 그래서 이 점들을 각각 다 찍어보게 되면은, 자, 요런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x가 0일 때 지금 그래프가 안 찍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아까 배웠잖아. 그래서 정의역이 0일 때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찍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자, 나머지 그래프를 봅시다. 이 빨간색 그래프를 잘 보면은,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그래프가 X축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지. 반대로 이쪽이 붙을수록 그래프는 Y축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와 같이 요 X축과 Y축은 직선으로 볼 수 있겠지. 자, X축은 Y는 0이라는 직선이고, 요 Y축은 X는 0이라는 직선이니까, 자, 이와 같이 어떤 직선, 여기서 직선은 Y는 0과 X는 0을 뜻하겠지. 자, 요런 직선에 곡선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 직선들을 우리가 이름을 붙일 건데, 점점 가까이 근접하는 선이다. 그래서 점근선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이 뭐냐라고 묻게 되면은 y는 0, x는 0. 그래서 축이 바로 점근선이 된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직접 이렇게 한번 표를 그려서 한번 찍어 보시고요. 선생님은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y값의 부호가 지금 반대로 볼 수 있겠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y값의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x축의 대칭이다 라고 배웠잖아. 얘는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얘는 위로 올라가게 그리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그려보게 되면은, 자,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란색 곡선을 보면은 X축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고 Y축에도 점점 가까이 가고 있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점근선이 뭐가 되냐면 X축과 Y축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축이라 쓰지 말고 한번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X축은 Y는 0을 뜻하고 Y축은 X는 0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또 자세히 보시면은, 자, 빨간색 그래프 봐봐. 자, 점근선의 이 교점이 얘는 지금 원점이거든. 자,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 빨간색 그래프는 서로 지금 대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반대로 파란색 그래프도 이 원점을 기준으로 지금 대칭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요거까지 가져가면 좋은데, 자, 이 원점을 해석을 할 때 뭐 그냥 원점 이렇게 뭐 외워도 좋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 추천하는 방법은 점근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그래프는 서로 대칭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은 조금 더 베스트가 되겠지. 자, 아까 말했듯이 이번에는, 자, 첫 번째는 1일 때 한번 그려봤고요. 자, 두 번째는 y는 x분의 2 그리고 y는 x분의 3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찍어서 그리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바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자, y는 x분의 2라는 것은, 자, 지금 2배가 됐잖아. 그러면 1,1이 여기로 딱 올라가게 되고, 자, 얘는 2배가 되니까 여기 위로 찍히고, 자, 얘도 2배로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고, 자, 얘를 그려보게 되면은, 자, 요런 형식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지. 2배만큼 더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 자, 이렇게 찍어버리게 되면은, 자, 지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자, 얘는 지금 2배만큼 했는데 지금 벌어졌으니까 3배 하면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봤을 때, 자, 요 k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자, 원점에서 봅시다. 점점점 어때? 그래프가 멀어지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은, 요 k 값이 커질수록, 다시 말해서 이 절대값 k 값이 커지게 되면은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자, 왜 선생님이 갑자기 절대값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자, 마이너스일 때도 원래는 확인을 해봐야겠지. 그래도 여러분들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자,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 이런 식으로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결론은 뭐냐면, 자, y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의 형태는 절대값 k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보시면은, 자,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 성질들을 여기 표로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보시면은,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정의역과 치역은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정의역은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치역도 0이 아니다라고 나온 이유는, 자, 만약에 치역이 0이 되려면은 요 k 값이 당연히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y는 0이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 치역이 0인 것도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은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되게 특이하게도 이 유리함수는 1대1 대응입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딱 보시면은, 자, 1대1 대응 확인할 때 가로 직선을 그려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실제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어디서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겠고, 자, 1대1 대응이면은 바로 따라 나와야 되는 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 유리함수는 좀 이따 배울 건데, 역함수가 항상 존재한다까지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나와 보시면은, 자, 양수일 때, k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즉 1사분면과 3사분면 위에 위치하게 되겠고, 반대로 음수일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위치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 보시면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아까 설명을 했죠. 자, 그런데 원점이라고 굳이 콕 집어서 외워도 좋지만 조금 더 베스트하게 외우려면은 이 원점은 뭐다? 점근선의 교점이다. 자,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베스트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점점 가까이 가는 선, 근접하는 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불렀고, 그거는 x축과 y축이다. 자, 이걸 방정식으로 표현하면은 y는 0이란 직선과 x는 0이라는 직선이 바로 점근선이 되더라. 자, 이거까지 가져가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마 조건을 보시면은 절대값 k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형태의 개형을 취한다. 자, 여기까지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시를 보면서 한번 되새김질 해봅시다. 자, 함수 y는 마이너스 2x. 자, 오른쪽이 유리식의 형태죠. y는 x분의 1도 유리식의 형태고, 자, 이 두 개도 나머지도 다 유리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의 형태가 유리식이니까, 자, 이런 함수는 우리가 이제부터 유리함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자, 특히 다항식인 경우 y는 마이너스 2x와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4는 지금 다항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함수는 우리가 다항함수다 라고 이름을 붙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y는 x 플러스 1분의 x의 정의역을 묻고 있잖아. 자, 정의역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정의역이 좀 틀렸는데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교재는 고쳐놨으니까 참고하면 되겠고, 자, 오른쪽 식도 한번 보시면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했으니까 3x-4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x는 3분의 4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을 굳이 구하면은 x는 3분의 4가 아닌 실수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유리함수는 그냥 원점의 대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엄밀히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원점 대칭인 거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기함수라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자, 요거 잊어버린 학생은 가서 다시 듣고 오길 바랍니다. 자, 기함수의 형태를 취하면 원점 대칭이 되겠지. 자, 기함수의 형태는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의, 자, 요런 등식을 만족하게 되면은 기함수고, 그 함수는 원점의 대칭이다. 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유리함수의 양변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f 마이너스 x는, 자, 분모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 그럼 마이너스 x분의 k인데, 자, 요거 보시면은 아까 위에 있는 형태랑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fx라고 쓸 수 있으니까, 자, 요 자리 대신에 fx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식의 형태를 보면은 f-x는 마이너스 fx, 자, 요 형태를 지금 만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fx는 기함수가 되고, 즉 원점의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끌어내면 되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뭐 교과서에서는 기함수가 굳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고 대칭이구나 까지 받아들여도 뭐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알려주고 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 지금 배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양변에 x를 한번 곱해 보는 거야. 그러면은 요 식은 xy는 k의 형태로 바뀌게 되겠지. 자, 그럼 요 k는 지금 상수란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개를 곱했으니까 일정하게 나온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x가 올라가면 y 값은 떨어지게 되겠고 x 값이 떨어지면 y 값은 올라가는 형태를 취할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반비례인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x 값이 증가하면은 y 값은 반대로 떨어져야 되고 x 값이 감소하면은 y 값은 증가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지. 오른쪽 식의 의미를 굳이 찾아보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점에 x와 y 값을 곱했다라는 얘기는 요거는 직사각형으로 볼 수 있잖아. 자,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게 되면은 자, 요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 위에 있는 어떤 점 하나가 x, y라고 했을 때 자, 지금 xy라는 거는 여기다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게 되면은 요 넓이가 바로 xy가 되겠지. 그게 바로 k가 되겠고, 다시 말해서 이 유리함수 위에 어떤 점을 하나 딱 찍고 사각형을 딱 그리게 되면은 그 넓이가 바로 뭐가 나온다? k가 나온다. 어떤 점에서도 항상 k란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점에서도 직사각형을 딱 그리게 되면은 요 넓이도 k가 되고, 자, 이쪽에서도 직사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얘도 넓이가 k가 되더라.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도 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조금 더 베스트하다 볼 수 있겠죠.